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경남 지역의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한 농촌의 학교가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들의 도움으로 전교생보다 더 많은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았는데 최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임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 조사에 진척이 없어서 도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내년 1월 특례 시범을 앞두고 발굴한 창원시의 특례 사무 중 도시교통 분야를 분석해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적 강우량이 200mm를 넘어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진주 남강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성호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남강댐 진주 방향 수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빗줄기는 뜸해졌습니다. 밤사이 150에서 200mm의 비가 예고됐지만 경남 전역에는 3mm 이하의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강댐은 계획 홍수위 이하를 유지하며 사천 방향으로 초당 1,200톤, 진주 본류 방향으로는 초당 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가야산 등 경남 주요 산들은 입산 통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16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어젯밤 8시 50분 모두 해제됐고 함양과 거창, 합천, 창녕 등 4개 시군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남해군이 269mm, 고성군 248mm, 삼천포 241mm 등입니다. 남강댐과 합천댐, 밀양댐의 현재 수위는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상태지만 남강 하만의 대사교와 산청 소이교 수위는 관심 단계로 높아져 있습니다. 경남에는 지난 3일부터 평균 누적 강수량이 250mm 가까이 기록하면서 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경상남도 집계 결과 도로 침수와 비탈면 유실, 토사 유출 등 공공시설 피해 37건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27건이 발생했고 벼와 고추, 멜론 등 농작물 496헥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폭우로 땅이 스펀지처럼 부푼 상태여서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이번 주 후반까지 내륙에 머물며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남강댐에서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가 출근길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 전선은 내일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거창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월요일부터 누적된 강수량은 50에서 30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 쌓인 곳도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침수와 범람, 산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충청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에서 오전 중에 남부지방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아 비교적 습하고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28도, 함안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 학교들의 학생 유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의 한 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주민들의 도움으로 전교생보다 더 많은 15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의 한 농촌 초등학교.
6학년 전체 과학 수업인데 학생은 2명뿐입니다. 올해 초 전교생이 10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리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성군은 학교 근처에 6세대 공동주택을 지어 학생과 함께 이주할 가정에 임대합니다. 귀농 귀촌을 지원하고 항공회사 부품공장 취업도 알선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학부모들이 들어오면 인구도 늘어나고 새로운 공동체들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전국적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나가는 하나의. 교육청과 학교는 생태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방과 후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승마체험이랑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숲밧줄 체험 활동, 그리고 전교생이 모여서 다모임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자연 친화적인 생태 교육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도심 못지않은 교육 환경에 집과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에 전국에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이나 제주 등에서 신청한 18세대 중 학생 수가 많은 가정 6세대가 최종 선발됐습니다. 공동주택의 둥지를 뜰 새 이웃은 31명인데 20명이 학생입니다. 전교생보다 더 많은 15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 전학을 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애들이 많아서 많이 못 갔는데 여기 와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평장학습 놀러 가서 재미있었어요. 시골 학교를 살려낸 실험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대안이 되고 다른 지역에도 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연중기획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순서입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발굴한 창원시 특례 사무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교통 분야를 보도합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년 반 만에 울산의 미래상과 도시 비전을 담은 2035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혁신 지도까지 제작하며 2040년 도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인 창원시는요, 최종 발표까지 3년을 예상합니다. 때문에 특례시에도 도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주면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역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만들려면 경상남도에 설치된 이 두 곳에서 검토와 심의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특례시가 하면 복잡한 절차로 입주기업이 떠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사무 2항도 절실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나 경미한 변경, 승인의 결정권을 특례시에 주면요, 주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리기간 2년, 이 과도한 통제라는 지적이 있는 3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사무 역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에서 대안을 찾고 지역에서 미래상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창원시.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해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 국책 연구기관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16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토론회를 비수도권 10개 지자체와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R&D 중심의 연구기관들을 저희들이 이전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이렇게.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특례시가 해야 도시 규모에 맞는 대중교통 수단을 제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구나 도시 규모에 맞게 특례시의 권한을 이양해서 급속한 교통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에 납부하던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을 창원시가 직접 부과 징수하면 지난해 기준 5억 원을 교통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개원 30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도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전현직 도의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의 무더기 확진되거나 자가격리하는가 하면 부동산 투기 조사도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제11대 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의회 개원 30주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대의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축했습니다. 이제 지난 30년 지방자치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 모습을 보면 여전히 도민들의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식사 모임을 해 전직 의원 2명이 확진, 현직 4명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7월 임시회 의사 일정까지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면서 도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까지 소유 부동산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탓 내탓하며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당에 공식으로 제안을 하고 또 의장에게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지원 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하지만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의 국책사업 선정 여부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군은 남해 여수 해저터널의 경제성 분석이 끝난 데 이어 어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책성 평가를 위한 남해 여수 해저터널 분과위원회가 열려 조만간 국책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에 가루 녹차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하동군은 2019년 아마존에 처음으로 가루 녹차 214kg을 수출한 이후 2년 만에 최근 3.3톤 수출했으며 가루 녹차 수출 확대를 위해 5개 해외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투자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거제 식물원에서 열립니다. 2021년 제1회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펜타코리아 성금 및 물품 기탁식이 오늘 오후 3시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진행됩니다. 산청군 미주지역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됩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입장권 구매식이 오늘 오전 11시 함양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상남도 9개 광역교통망 사업이 최종 반영돼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 노포와 양산 웅상, 울산역까지의 노선과 창원과 김해 진영, 양산 물금과 울산역까지의 부울경 순환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서 동시에 반영됐으며 부전 마산 간 전동열차 종착역이 될 마산역 환승센터와 양산 북정역, 사송역 환승센터 사업 등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팔리지 않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가 휴양 관광단지로 개발됩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이곳에 4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층 규모의 숙박시설과 해양 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남부면 3만 5천 제곱미터 터에 조성된 관광용지는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규제 탓에 지난 2005년 이후 번번이 매각 입찰이 무산됐습니다. 함안군은 아라가야의 입체적인 복원을 위해 비지정 가야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라가야 전체 문화를 파악하고 입체적인 복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예산 7억 9천만 원을 들여 안곡산성, 필동고분군, 선왕고분군, 신산고분군, 무릉산성 발굴조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김해시가 3개 정수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작업자에게 위치 정보 발생 장치를 부착해 사업장에 있는 모든 작업자의 위치를 비롯해 쓰러짐이나 추락과 같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1,000만 원가량이 넘는 의료비로 어려움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고성군의 4급과 5급 승진 내정자 3명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겪는 주민에 대해 심사를 거쳐 긴급 복지 지원 등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창녕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안심관광지 5곳으로는 역사와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영산 만년교를 비롯해 우포늪과 생태체험장, 화왕산 등이 꼽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국립대학교를 포함한 도내 4년제 대학 10개 학교의 총장과 김경수 도지사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 마련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의 원활한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며 경상남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79조 2,99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7,200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99개사의 시총은 3조 8,700억 원,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98개사의 시총은 8,500억 원 각각 늘었고 지역 주식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전달보다 11%, 거래량도 28% 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학생들은 전자서명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는 1학기와 같은 1.7%며 2학기부터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 대만 한류 세력 등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0.5도에서 1도 정도의 높은 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적조와 고수온 발생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이달 하순쯤 적조주의보와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돼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 78억 원과 황토 6만 2천 톤을 확보했으며 해경 항공기와 위그선을 활용해 적조 예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경상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경남 농수산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공공 먹거리 공급을 위한 먹거리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농수산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에 무게를 두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난에 따른 침수나 매몰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 딤체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3사가 함께 운영하는 수리팀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가전 3사와 피해 지역 가전제품 무상 수리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자연재난으로 3사 제품이 고장나거나 파손됐을 경우 합동 무상 수리팀에 연락하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